자, 윤석열 파면 이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짚어보기 위해서 경찰 출신 류삼영 이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검찰 출신 양무남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 F4 아, 네. 당분간 이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원래 이제 박은정 네. 의원님이 이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는데 예, 체포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계속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경찰 입장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 되자마자 떠오른 리스트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일단 내란 사범 잔당들 뭐 검찰 제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선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경호가 경호. 지금 너무 심각한 맞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호? 저는 그래서 지금 경호를 일단 강화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탄핵된 이후에 경찰 경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탄핵된 이후에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좀 더 붙였습니다. 경호가 강화가 그래요?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명박 후보 때 대선 후보 시절에 특공대까지도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네, 특공대 OP조, 소위 관측조와 저격조까지 다 동원을 아니 했었습니다. 그때는 총기가 비탈이 돼서 강화도에서 맞습니다. 해병대 총기 비탈 사건하고 대선이 겹쳐서 네, 네. 특별한 경우였죠. 그리고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협박까지 한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더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더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다 없어졌고 지금 이제는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이제 변수로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모든 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계엄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저는 경호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을 경호를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전직 대통령, 대통령 단선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경호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장이 없고 지금 차장이 돼. 차장, 네, 차장인데 실제로 유성훈인데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2018 갈아탈래나?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지지율 이상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청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합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의하면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하는 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경호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는 뭐 안전 검측이나 차단이나 검문 검사 이런 게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정말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정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방법까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그럴 경우 아닙니다. 지금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금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그 경호처가 한 500명쯤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25명 정도 5%만 지금 투입이 되니까 나머지 95 5명이나 배치해 줘야 됩니까? 전직에 한 그 정도 전직에 한 그 정도 배치가 기본 됩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3개 팀으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유일한 게 여러 가지 예우가 박탈. 박탈이 되는데 딱한 연금이 하고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거 기념품, 하는데 국립묘지 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경호와 경비 약간명 하는 그거는 인정이 돼요?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게 그 기본적인 경호 인력이 경비. 너무 많이 낭비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도 안 가려고 해가지고 너무 아니에요. 그 반대 이야기도 있던데. 뭐라고 네. 합니까? 그 좀 김신 가족부장을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으로 임명을 하려 그러니까 그건 직급이 더 높은데 김신 지금 현재 가족부장은 직급이 낮으니까 그게 안 된다. 해가 내부 반발에 의해서 지금 좌절이 됐다. 그 김성훈이가 그 지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충성파로 해갖고 이제 그 가족 경호를 보내려니까 그 내부적인 반발이 있다. 직급이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가 지금 중지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좀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가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자기들을 안 막아줬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제 윤석열이 엄청나게 이제 자기 수행팀들을 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겠다라고 그거 했고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칼로 네. 찌르려고 했던 네. 사람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예. 전직을 하게 되면 인사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안 끝발이 좋은 떨어지는 거죠. 이른바 끝발이 떨어지니까 네. 사실은 가기를 보통은 원하지 원래 않는데 원하죠. 거기가 가면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1년 정도 있다 오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이지 전직 대통령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탄핵됐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가기 뭐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순장조라 부르죠. 네. 같이 죽는. 그래서 근데 보통 감옥 이제 갈 거니까 곧 갈 거니까 경호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경호는 오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그 꽃보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편안하게 하다가. 근데 그래서 원래는 의리상 그 수행 같이 하던 팀이 따라간답니다. 따라가서 네, 1년 정도 그렇죠. 있다가 네. 오는데 이번에는 그 수행했던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가지고 거기도 이제 가기 그렇죠. 싫어해가지고. 인사상 불리에도 불구하고 보통 네. 의리상 간다고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 아직 대선 후보인 상태를 경호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뭐 관련임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경찰이 경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사설 경호는 어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설 경호도 물론 뭐 열심히 잘들 하십니다마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설 경호와 이제 경찰의 경호가 합쳐졌을 장단이 있을 경우에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고 지휘 체계 있는데 문제도 있을 맞습니다. 것 그 같은데. 지휘 체계 지휘 문제가 체계.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밤이에요, 밤. 네, 밤에 그 집에서 주무시거나 네. 어딘가에서 이제 잘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한 대여섯 명 정도 옆방이든 같이 있어야 된다. 60일 동안은. 당연히 같이 그래 있어야 하죠. 됩니다. 경호 당연히. 기본인데. 네, 네. 아니 근데 그 경찰도 그렇게 합니까? 예. 경찰도 같이 합니다. 네. 경찰도 밤에 같이 자요? 네. 집에 가면 집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 안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예, 집안은 24시간, 못 들어가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아예 의원회관에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찰 용어로 쓰는 말이 동행 동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가고 같이 잔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쭉 낮에는 같이 있었는데 밤에는 10시간 이상 혼자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 시절에는 아예 그 집에 그냥 가 있었습니다. 집을 지키는 아예. 사람들이 있었고 어.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이명박 노린 사람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뭐 물론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테러 위험이 지금은 높다고 많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있어요. 그죠? 이건 경찰 전문에서 여쭤봤고.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 특검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이 탄핵된 이후에 지금 내란죄 수사가 탄핵 이전부터 이제 내란죄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부를 하잖아요. 현재 내란죄 수사로 11명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 스탑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수사가 저희가 진행이 안 되는데 계엄을 여러 명 하고 했나?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시작하다가 끝난 형국인데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빨리 비아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혀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증거물로 내란죄 증거물로 필요한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오면은 30년간 봉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이런 비아폰 서버라든지 대통령실 관저를 압수수색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 검찰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성훈이가 막아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영장이 3번 기각했죠. 법원에 보냈는데 법원에서 다시 또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영장을 재청구해야 경찰에 된다. 재청구해서 이런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움직일까요, 근데 검찰이? 신무정 검찰총장이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죠.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것이죠. 영장 기각된 게. 그래서 지난번에 영장 신문 때도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촉구를 하죠. 촉구를 해서 가장 급한 것은 내란죄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하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해버리면은 이게 수사에 차질이 오니까 이게 해서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내란죄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 지금 많은 고위직이 국무위원들의 책임 문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검하면 안 됩니까? 특검? 그래서 이제 특검은 현실적으로 이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거부권 행사할까요?
당연히 거부 행사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뭔데 거부권 행사해요.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데 관리자일 뿐인 한덕수가 특검을 거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한덕수는 이 정권과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지금까지 거부했는데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던져보겠죠. 네. 근데 이 내란죄 수사 전모도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바뀔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79년도에 12.12 군사 쿠데타 문제도 수사를 못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전모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란죄 전모를 바뀌기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두 필요하다. 달은 너무 긴데 그 사이에. 그래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그러면 검찰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내란이 발생하고 사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다가 지금 공수처에 이제 수사가 좀 넘어가고 하면서 약간 그 후에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력이 떨어졌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다시 추동이 돼서 지금 수사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메가리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예. 조금 그렇죠. 굉장히 쉬운 표현이 메가리가 빠졌습니다.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검찰은 네. 제가 볼 때는 메가리가 빠졌는데 메가리가 빠진 배경이 뭐냐? 이것은 어떻게 운명 공동체지요. 실무정은 네. 틀림없이 운명 공동체 운명 같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메가리를 스스로 뺀 거지. 메가리를 내부에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 지금 거부권 행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의 요구 이제 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무정 탄핵 소추는요. 심의정 탄핵 소추는 아직 발의나 이런 건 돼 있지 않은 상태고 네. 그거에 검찰 대해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내에서 그런 심의정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두 달이나 방치하면 두 달이면 긴 시간이어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증거인멸은 다 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탄핵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검찰이 틀림없이 탄핵이 기각되려는 그 미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검찰 수뇌부는 적어도. 수뇌부는 예. 자,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승계될 것을 그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즐기고 미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즐기고 부리는. 그래서 이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승계되리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안 움직일 거예요. 저는 안 움직이라고 저는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정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은 특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후에도 저는 특검의 형태가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각 그 검찰이든 경찰이든 내란 당시에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 각각의 조직에서 그 자기 스스로의 조직을 수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검찰이 할 수 있니 많이 공수처가 할 수 있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다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이 수사권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각자 자기의 조직을 수사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권의 여부 관계없이 저는 한데 뭉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다만 시간이 좀 빨리 되는 게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말 만나서 몇 명을 꼭 설득해서 이번에 꼭 다시 통과되도록 하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도 잘 안 움직일까요? 그죠? 검찰 특수본.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의 총수하는 생리상 보십시오. 경찰도 지난번에 김성훈 영장이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 기각되니까 그냥 앙광볼락돼 가지고 영장 심사위원회에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니까 영장 신청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안 했죠. 영장 안 해요. 눈치 보느라고. 이와 같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은 정권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60일도 안 남았는데 정권이 보수로 승계될 경우에 수사했다가 벼락을 맞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을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훨씬 이쪽이 더 높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쪽으로 붙어야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검찰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수뇌부입니다. 수뇌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탄핵하고. 어차피 예, 그 검찰총장이 이 정권과 보수 운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 진보가 정권을 잡을 거다 이쪽으로 붙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서울 경찰청장이 내란으로 깨끗하지 않은 손인데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검찰은 누구보다도 권력의 풍향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윗부분은 물론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슬슬 지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본 같은 것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내란 수사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으니 경찰 뭐 하냐 빨리 해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수사도 그 같은 맥락인가요? 김건희 수사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털어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내지 않더라줄 수 있는 지금 정권의 이제 시계 그 기울기는 넘어갔다고 보고 대부분의 권력기관 특히 수사기관들은 차기 정권 미래 권력에 지금 코드 맞추고 심우정 검찰부장 아예 살아 있고. 물론 거기는 어쩔 수 미래 없고 그렇지만 네. 지금 힘이 말씀하- 빠졌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의 수뇌부는 계엄하고 엮어서. 계엄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이게 계엄의 전모가 박혀졌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두고 볼 문제인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완벽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다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예. 이전에는 정권이 넘어가면 빨리 붙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계엄과 연루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자기들이 같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결이 다르지 않겠냐. 저는 더디게 그런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있다. 조금 그거 한 게 지금 시한부 권력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뇌부가 한 60일 정도 이제 유효 기간이 남은 그 정도기 때문에 권력에 민감한 밑에 있는 수사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미래 권력 쪽으로 수뇌부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리고 사람. 이 조직 자체가 수뇌부가 수사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밑에 수사를 했습니까? 택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러게 밑에가 자유롭게 했으면 왜 직시항고를 안 했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한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탄핵해야 그때는 되겠네. 탄핵이 안 될 걸로 알았죠.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야 오늘 다 의견이 다르는데 전부 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내란 과정에서 뭔가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약간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박세현 그 특수본 박세현 고검장이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항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의견이 좀 다른 듯이 항명인 척했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내에 다음 정부를 생각하는 검사들한테 어느 정도 영이 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별명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검찰의 관짝에 뭐 못을 박았다는 어떤 그런 조치로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에서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검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검찰 조직 자체를 수사하는 한계. 그다음에 수사권 문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법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제 네. 생각이고요. 그렇게 저도 저는 생각- 특검에 네.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하고요. 근데 검찰은 항상 이제 정권 초기에는 사냥개가 돼서 열심히 물다가 권력을 대변을 하다가 권력 막판에 되면 정말 그 다음 정권에게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지금 검찰은 사냥개가 아니에요. 주인이야 주인. 아 그렇죠. 네, 스스로가 주인이요. 주인이 넘어갔어요. 해서 네. 주인이라고 지금. 예. 주인이 그렇죠, 거기서 넘어갔어요. 지금 경찰도 특수 특수단. 국가수사본부장이 네네. 바뀌었잖아요. 아직 안 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이날만 공석입니다. 바뀌는데 네. 그 후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리가 많잖아요. 수사 의지가 없는 사람 만들려고 한다는 아, 소문도 있더라고요. 지금 어.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임명을 하면 안 되고 보세요. 지금 경찰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사냥개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인이야 주인. 예. 지금 경찰 분위기는
탄핵 때까지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거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일단 있어봐 완급 조절을 한다는 명분하에 그냥 완급 조절이라보다는 쫄아 있었지. 네, 그냥 혹시라도 오면 죽는다. 네네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털고 일어나서 김성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해야 그렇지, 되거든요. 신속하게. 지금 해야 그럼 박수 되는데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너무 뻘쭘해서 그래요. 아무튼 너무 바로 하기. 탄핵이 됐으니까 이제 네. 파면이 됐으니까 이전보다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는 속도는 낼 것이다. 근데 굉장히 너무 확실히- 뻘쭘해가지고 그동안 멈춰있던 것이 네. 다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막 생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이때 정치권이 말해야 되거든요. 빨리 움직이라고. 맞습니다. 정보를 주고. 저는 그래서 특검이 지금 하면 당연히 개헌 얘기할 거부권 때가 하겠죠. 아니야. 아유 개헌은 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특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래도 특검법 계속 발의하고 그래서 다시 보여줘야지. 네 맞습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란 특위도 만들고 막 이런 거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게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특별 진상조사단 이런 민주당 내에 거기서도 이제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수사 촉구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사실상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란 특검이 최우선인데 못지않게 이제는 그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네,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영역의 수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르고 확실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평 고속도로 이것도 골 때리는 거거든요. 양평 뭐 도이치 삼부도 이거 틀림없이 그렇죠. 네. 인천 세관 이것도 더 뭐 인천 세가도 진짜 골 쇼킹하고 때리잖아요. 지금 가장 명백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이 지금 확실하게 증거 원천에 드러나붙지 않습니까?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는 너무나 명백하고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민주당 제가 그때 법률위원장이 때인데 고발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네. 관훈통으로서 거짓말했던 거 네. 그거 해놨는데 지금 수사 중단됐거든요. 네. 다 있어요. 얼마든지 수사할 거예요. 굳이 양평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캐비넷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명태균 내란죄와 예.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죄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지만 있다면은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재구속시킬 수 있는 수사가 뭡니까? 저는 그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뭐냐면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하는 거. 이번에 적법한 영장 집행에 있어서 막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입건돼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증언해 준 사람은 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오늘 뭐 의견이 조금씩 갈리네요. 특수공무집행방에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하는 것이 의견이 다 갈려. 김성훈 차장이 재밌습니다. 이런 좋습니다. 네. 김성훈 뭘로 차장 해야 되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기각된 상황에서 윤석열이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될 거냐 이건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 영장이 제일 먼저 발부될 걸 하고 이제 싶어요. 저는. 영장 해야 된다고 관련해서 봐요. 해야 되니까 이제 네. 법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각했을 텐데 그 기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조금 더 약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도 우리 양분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이미 언론에서 다 증거가 다 나와 있는 명태균 것이어서 건으로 바로 구속영장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그때 위반, 그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여론조사도 공짜로 받고 사전 그다음에 수뢰 있고 뭐 따로 돈도 따로 어디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저는 충분히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물론 100대 사건 민주당에서 그걸 선정해서 했지만은 제일 좀 파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 관저공사 하자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관저공사. 관저공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업체에 막 이렇게 도급을 주잖아요. 건이 거기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 건이 굉장히 이제 저희 국토위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그거를 수사해 보면 그것도 속도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근데 굉장히 큰 비리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빠른 생각이. 시간에 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빠른 시간은 명태균 그거는 게이트. 명태균 아니면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거 같이 붙여서 네, 해도 네. 되고요. 예. 관저공사가 김건희가 같이 할 수-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거 100% 그러니까 저는 그 김건희가 윤석열이 개입했다고. 구속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하다 보면 김건희가 구속이 된 수가 있어요. 둘이 같이 공범으로 그럴 수 있겠네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험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무엇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가? 최상병 사건, 뭐 외압 사건도 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지금 쭉 나머지 대기하고 것은 관저공사도 직접적으로 했던 게 21g을 선정했던 김건희 씨가 과저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고 최상병 부분도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목소리 나와버렸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기본 해고를 하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특수공무제 방해죄든지 탈탈 다 긁어서 예, 좋다. 다 모아서 하면은 네. 100% 영장이 나올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법원에 출석했을 때 그전에 이제 법원에 출석했을 때 그냥 증거인멸 우려로 해서 구속도 시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 그 석방이 되느냐를 따지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걸 따져 석방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맞습니다. 이유로 맞아요. 석방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는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출석했는데도 구속할 수 있는 것을 수사 어떤 아이템을 하나 더 해서 하면 분명히 그건 구속 사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그렇게 무게감이 많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거까지 감안해서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생각하죠.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게 네. 그 대선 기간에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 근데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뭘로 할 것인가. 그 맞습니다. 누가- 문제는 구속이 시기입니다. 시기. 구속이 시기인데 대선 전에 윤석열 피의자를 구속을 시켰을 경우에 예. 정치 풍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검찰이 대선 전에 이걸 구속하겠는가? 검찰이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또 안 할 것이다 검찰이. 그러고 저는 그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위반 명태균 게이트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윤석열이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요 지금 명태균 사건을 우선적으로 끄집어내서 우선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재구속 요건으로도 쓰고 나머지 부수적인 효과로 그럼 더더욱이 잘 안 하겠죠 검찰이. 그러니까요. 윤석열만 보내는 것도 망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외에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까지 연루돼 있으면 잘 안 하려고 그렇지 검찰이. 저는 사실 선택적으로 그래서 하려고 하거나. 그 전부터 명태균 이 게이트를 그 저기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하면 그 저기 이첩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검찰 사건을 가지고 가서 할 수가 있어서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수사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습니다. 전현직 관할권이 대통령, 있어요? 네, 전현직 네. 대통령,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아니 죄명 정치자금법 자체가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 정치자금법 네, 위반, 네.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 할 수가 없죠. 네, 네,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관련 사건. 지금 이미 여야가 없어졌지만 사실상 검찰이나 이제 공수처나에 가까운 것은 국민의힘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그쪽하고 서로 여전히 수뇌부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촉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 내고 갈래의 노력, 그 대선 그렇죠. 선거운동 선거운동이고 대선 맞습니다. 대선이고 이 갈래의 압력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맞아요. 대선 다르지 선거 않아요. 전략이자 선거 운동일 수 있다고. 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계엄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경찰에서 대선 관련해서 자기들이 속도 조절한다든지 자기들이 칼자를 흔든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건 대선과도 연계가 돼 있는 것이죠. 대선에서 항상 역대 정권 대선에서 검찰이 역할을 했어요. 검찰이 대선 후보자를 결정한 이번도 명태균 사건 후보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고 오세훈은 영향력을 싫은가 봐 검찰이. 그렇죠.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세훈을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요 시간을 저희가 몇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돈해 가지고 자 그러면 작전회의에서 뭘로 갑시다. 하나씩 결정을 하는 걸로. 네. 평의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개헌 이야기 하려고 좀 왔는데 끝난 개헌, 거예요. 개헌은 하지 물건 마. 나세요 이제. 안 이재명 하는 대표가 손 딱 거울을 네. 긋는 순간 끝난 거지 뭐 이제.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 먼저 하는 걸로. 네. 명태균 게이트 먼저. 자 오늘 그걸로 가자. 합의된 네. 것으로 일단 네. 명태균 게이트 먼저 하는 그런 것으로. 걸로. 결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